발전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논쟁에서는 시장이냐 국가냐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 관리를 시장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이냐, 그런 전통적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고 하는 경제 체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인 힘, 그리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국가의 보이는 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논쟁이 있었고요. 과연 자본주의가 우월하냐 혹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우월하냐라고 하는 논쟁을 해왔는데요. 발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경제발전을 고도로 이룩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을 합쳐서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하되 대신에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그러한 체제가 발전국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행위자들 간의 활동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기업, 이런 것들이 시장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고요. 국가는 조금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사적인 영역의 시장 행위자들이 비교적 조화롭고 공정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전국가의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연 발전국가라고 하는 전략이 어떤 나라에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전략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발전국가가 좋다라고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좀 발전 국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의 역사와 경험이 100년 이상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고도 성장을 통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해서 시장 경제의 사적 행위자들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또 고무하는 그러한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국가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강한 국가입니다. 즉 시장 영역에서 사적 행위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 국가를 강한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한 국가란 무엇인가? 바로 중앙집권적 관료 통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의 관리에게 힘을 몰아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리에게 모든 힘이 집중된 그러한 형태의 경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중앙의 관리는 어떠한 정책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실행하는가라고 볼 때에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원의 배분, 또 하나는 투자의 조정,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원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배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원 배분 정책이고요. 이것은 발전 국가에서는 중앙 집권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생산 설비라든지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개인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혹은 전국적 관점에서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국가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조정도 중앙집권적인 관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합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국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원할 만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보다 첨단화된 산업의 업을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낙후되고 낡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고 새롭고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가 노동적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 정책, 투자 조정 정책, 산업 합리화 정책, 이 정책들을 할 때에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이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만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관료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국의 발전 국가는 수출이라는 것을 삼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러한 기업은 효율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같이 과거에 경제 발전이 느린 그런 국가의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국가, 선진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수출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정말 공정한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본인과 연고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사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업에게 자원이나 자본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료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국의 발전 국가에서 관료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직업의 안정성 보장이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60세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 목표에 따라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런 부정부패로부터의 유혹에 견딜 수 있도록 이런 충분한 공무원 연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처벌을 함으로 해서 부정부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